아직 꼴 시어머니 모시고 와서 밥이나 얻어먹으려다 뼈까지 맞네, 쓸모없는 것. 서울 강남구 그랜드 팰리스 호텔 23층 크리스탈 연회장을 갈랐습니다. 500여 평 대리석 바닥 위로 메아리가 퍼져나갔고 샴페인 잔을 든 수십 명의 여성들이 일제히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은지의 얼굴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동창회장 장미선이 그 앞에 서서 깔깔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네 남편 그 조그만 철공소, 내가 전화 한 통이면 내일 당장 부도야. 알겠어? 미선의 손가락에 끼워진 10캐럿 다이아몬드 반지가 조명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그녀는 최은지의 단정하게 묶은 머리채를 움켜쥐고 얼굴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아니지, 전화도 필요 없겠다. 내가 지금 당장 우리 남편한테 문자 하나만 보내면 되는 거잖아. 최은지는 턱이 들린 채 미선을 올려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참았습니다. 38세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꾹 참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연회장 한 구석, 백발의 노인이 대리석 기둥 뒤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피곤한 마음은 여기 잠시 맡기고 가세요. 이제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그날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노원구 상계동 달동네 15평 단칸 연립주택에서 최은지는 시어머니 박인숙을 위해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묵은 김치에 된장찌개, 계란 한 개를 지단으로 붙여 올린 소박한 상이었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은지가 75살 시어머니의 손에 수저를 쥐어드렸습니다. 박인숙은 낡은 몸빼 바지에 남편이 남긴 낡은 가디건을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손등에는 검버섯이 가득했습니다. 고맙다 아가야. 내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 인숙은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은지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은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을 보자 은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장미선, 여보세요? 은지야? 나 미선이야. 이번 주 토요일 동창회 있는 거 알지? 꼭 와. 이번엔 진짜 빠지면 안 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미선아, 미안한데 이번엔 좀. 에이, 왜 또 그래? 설마 돈 없어서 그런 거야? 회비는 내가 낼게. 그러니까 몸만 와. 응? 은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선의 그런 말투가 오히려 더 자존심을 긁었지만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알겠어. 갈게. 전화를 끊자마자 인숙이 물었습니다. 동창회라고 했니? 네, 어머니. 고등학교 친구들 모임이에요. 나도 데려가거라. 은지는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거기는 제 친구들 모임이라 재미없으실 텐데요. 아니다. 나도 호텔 밥 좀 먹어보고 싶구나. 맨날 이 좁은 방구석에 처박혀서 찬밥만 먹다 죽을 팔자냐? 너희들끼리만 좋은 데 다니고 이 늙은이는 고려장 지낼 셈이냐? 인숙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사실 인숙에게는 따로 속셈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며느리가 베란다에서 몰래 한숨 쉬는 걸 봤고
그 장미선이라는 여자가 전화로 은근히 자존심을 긁는 말을 하는 것도 엿들었습니다. 며느리가 그 자리에 가서 기죽고 당할 게 뻔한데 시어머니가 되어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어요, 어머니. 같이 가요. 대신 맛있는 거 많이 드셔야 해요. 은지는 시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그랜드 팰리스 호텔 정문 앞에 도착한 인숙과 은지는 회전문을 돌아들어섰습니다. 로비 천장에 매달린 수십 개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찬란하게 빛났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주변을 비춰냈습니다. 은지는 백화점에서 3만 원 주고 산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면바지를 입었습니다. 인숙은 90년대 시장에서 산 몸빼 바지에 남편이 남긴 낡은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주머니에서 삐져나온 손수건은 빨래를 너무 많이 해서 흐물흐물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친 명품 드레스 차림의 여자들이 두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23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화려한 연회장이 펼쳐졌습니다. 어머, 은지 왔네. 중앙 원탁에 앉아있던 장미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팔에 걸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루비 목걸이가, 손가락마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미선은 은지에게 다가오다가 인숙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 근데 옆에 계신 분은 제 시어머니세요. 같이 오고 싶으시다고 해서. 세상에, 은지야. 너 동창회에 시어머니 모시고 온 거야? 여기가 무슨 효도 잔치장이야? 미선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40여 명의 동창생들이 일제히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키득키득. 사방에서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제 학교 다닐 때도 궁상 맞더니 결혼해서도 저러고 사나봐. 시어머니 옷차림 좀 봐. 시장 아줌마 같은데? 냄새나겠다. 우리 테이블로는 오지 말았으면. 은지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인숙은 일부러 며느리 팔을 더 꽉 붙들고 촌스러운 노인네 흉내를 냈습니다. 아가, 저기 있는 저 음식 좀 가져다 줘라. 배가 고파서 어지러워 죽겠다. 인숙이 뷔페 테이블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미선이 코웃음을 치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뷔페가 아니라 코스 요리예요. 앉아 계시면 가져다 준다고요. 은지야, 너 시어머니 교육 좀 시키고 다니지 그랬어? 격 떨어지게, 이게 뭐야? 은지가 입술을 꾹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선아. 어머니가 요즘 좀 편찮으셔서 혼자 계시면 불안해하셔서. 편찮으시긴. 멀쩡해 보이는데? 뭐 됐어. 온 김에 저기 테이블 세팅 좀 도와줘. 일손이 부족해서 널 부른 거기도 하니까. 밥값은 해야지, 안 그래? 미선이 은지의 어깨를 툭 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은지는 거절도 못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동창들의 접시에 음식을 담아주고 빈잔에 물을 채우고 떨어진 냅킨을 주워 담았습니다. 인숙은 구석 테이블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것들이 감히 내 며느리를. 저녁 6시가 넘어가자 연회장은 더욱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샴페인과 와인이 자유롭게 오가고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천장까지 울렸습니다. 은지는 이미 2시간째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블라우스는 땀으로 등에 달라붙었고 머리카락은 축축하게 젖어 이마에 붙었습니다. 은지야, 여기 와인 좀 따라줘. 은지, 이 접시 좀 치워줄래? 은지야, 화장실에 휴지 떨어졌는데 좀 채워줘. 명령하는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은지는 대답도 제대로 못한 채 허둥지둥 움직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은지가 와인병을 들고 미선의 테이블로 다가가던 중 누군가 일부러 발을 내밀었습니다. 아! 은지가 비틀거렸고 와인병이 기울며 레드와인 몇 방울이 미선의 샤넬 트위드 재킷에 튀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미선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미안해. 내가 닦아줄게. 은지가 황급히 냅킨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짝! 미선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와 은지의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대화가 멈췄고 음악 소리만 덩그러니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600만 원짜리야. 너 평생 설거지해도 못 살 옷이라고. 미선이 은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함부로 손대지 마. 내가 이거 배상할 수 있어? 은지는 얼굴을 감싼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차올라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인숙은 기둥 뒤에서 그 장면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감히 내 며느리를 건드려. 내 며느리 눈에서 눈물을 뽑아내. 인숙의 안에서 30년 동안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은 고요했습니다. 덜컹거리는 버스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유리창에 비친 은지의 얼굴이 참혹했습니다. 하얀 얼굴이 시퍼렇게 멍들고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까 그 음식 맛있었죠? 저 배불러서 혼났어요. 다음에 또 가요, 우리. 은지는 아픈 입술을 억지로 올리며 웃어 보였습니다. 인숙의 속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터져 피가 맺혀 있는데도 시어머니가 속상해할까봐 저렇게 웃어 보이는 겁니다. 인숙은 주름진 손으로 은지의 부은 얼굴을 살며시 만졌습니다. 아가, 많이 아프지? 이 못난 시어미 때문에.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부주의해서 그런 건데요. 얼음찜질하면 금방 나아요. 걱정 마세요. 집에 도착해 은지가 골아떨어진 후 인숙은 조용히 방문을 닫고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에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인숙은 허리춤 깊숙한 곳, 속바지 안쪽에 꿰매어둔 비밀 주머니에서 검은색 구형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이 전화기는 30년 전 은퇴하면서 단 한 사람, 비서실장 김태준하고만 연락하기 위해 남겨둔 라인이었습니다. 배터리를 끼우고 전원을 켜자 낡은 화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뚜루루루. 예,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모신 김태준의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숙은 평소에 힘없는 노인네 목소리를 싹 지우고 30년 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호령하던 그 서늘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 실장, 자나? 아닙니다, 회장님. 명만 내려주십시오.
지금 당장 태양건설 대표 장성호, 그 남자부터 털어. 회사 자금줄, 거래처, 은행 대출 내역, 사돈의 팔촌까지 싹 다 뒤져서 내일 아침 내 책상 위에 올려놔. 태양건설 말씀이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상계동 재개발 조합에서 회장님을 뵙고 싶어 난리입니다. 언제까지 모른 척 하실 겁니까? 시끄럽다. 내 정체 들통나면 내 목부터 날아갈 줄 알아. 당분간 쥐 죽은 듯이 움직여. 특히 며느리 모르게 아주 은밀하게 목을 조여야 한다. 알겠나? 명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데 새벽 시장에 물건 대러 나가던 생선 가게 박 사장과 마주쳤습니다. 박 사장은 인숙의 눈을 보자마자 사시나무처럼 떨더니 90도로 허리를 푹 숙였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저번에 빌려주신 돈 덕분에 가게가 살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사실 박 사장의 가게가 망할 뻔했을 때 인숙이 몰래 김 실장을 시켜 3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줬었습니다. 박 사장은 최근에야 인숙의 정체를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인숙은 검지손가락을 입에 대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쉬, 입 조심해. 나 그냥 동네 할망구야. 헛소문 내고 다니면 그날로 자네 생선 가게는 문 닫는 줄 알아. 박 사장은 입을 턱 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둠 속에 서서 밝아오는 새벽을 보며 인숙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장미선이라고 했지. 내가 내 며느리 얼굴을 때린 그 손목을. 아니, 내 남편 회사의 숨통을 잘근잘근 씹어주마. 딱 기다려라. 하지만 미선도 그냥 당하고만 있을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인숙이 움직이기도 전에 미선이 먼저 선수를 쳐서 은진의 가족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퇴근한 은지의 남편 최민수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엔 다녀왔습니다. 어머니하고 씩씩하게 들어오던 40살 남자가 이날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들어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공장에 문제 생겼어? 은지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민수가 마른 세수를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태양건설. 거기서 갑자기 납품 계약 끊겠대. 당장 내일부터 물건 넣지 말라고 통보가 왔어. 이번 달 대금도 못 준다네. 이러다 공장 문 닫게 생겼어. 인숙은 방문 뒤에서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태양건설. 바로 그 장미선 남편의 회사. 미선이 기어이 손을 쓴 겁니다. 동창회에서 은지를 망신 준 것도 모자라 아예 밥줄을 끊어버리려는 수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밖을 내다보니 은지가 퉁퉁 부은 눈을 하고 비틀비틀 대문 밖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인숙은 몰래 뒤를 밟았습니다. 은지가 찾아간 곳은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스파 건물이었습니다. 미선이 마사지를 받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미선아, 잠깐만 나랑 얘기 좀 해. 은지가 다급하게 달려가 미선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선은 명품 선글라스를 낀 채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거짓골로 여긴 웬일이야? 냄새나게. 부탁이야, 제발. 우리 남편 공장 좀 살려줘. 내 남편한테 말 좀 잘해줘. 우리 그 돈 못 받으면 당장 부도나. 우리 식구 다 길거리에 나앉는다고. 은지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바닥에서
미선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인숙의 속은 숫덩이가 되다 못해 제가 되어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미선, 그 천하의 몹쓸 년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손에 들고 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 뚜껑을 휙 열더니 그대로 은지의 머리 위로 콸콸 쏟아버렸습니다. 아! 차가운 얼음물과 시커먼 커피가 은지의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하얀 블라우스로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은지는 차마 비명도 못 지르고 멍하니 굳어버렸습니다. 어때? 정신 좀 드니? 주제도 모르고 까불더니 꼴 좋다. 미선이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내가 이번 주말에 생일 파티 하거든. 우리 집 정원에서. 거기 와서 내 친구들 시중 좀 들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볼게. 하녀처럼 기어봐라, 알겠어? 미선은 차를 타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은지는 커피를 뒤집어 쓴 채 길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인숙은 전봇대 뒤에 숨어 그 꼴을 보며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내장이 뒤틀리고 눈앞이 빨개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미선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 나서면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격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은지는 화장실에서 한참을 씻고 나왔습니다. 눈이 붕어처럼 부었으면서도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또 방긋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 목욕탕 다녀왔어요. 개운하네요. 젖은 머리카락에서 커피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이 바보 같은 것이 시어머니가 걱정할까봐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인숙은 모른 척 은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들어가서 한숨 자거라. 방으로 들어가는 은지의 축 처진 등 뒤에 대고 인숙은 소리 없는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 장미선. 내년이 기어이 지옥문을 열어달라고 고사를 지내는구나. 내 며느리 머리에 쏟은 그 커피물을 내년 눈에서 피눈물로 갚아주마. 그날 밤 은지는 퉁퉁 부은 눈을 하고도 남편 밥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공장이 멈출 위기라 술독에 빠져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며느리는 묵묵히 식은 국을 데우고 또 데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은지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은 장미선. 은지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인숙은 방문을 살짝 열고 숨을 죽였습니다. 여보세요? 은지야. 머리는 좀 감았니? 커피 냄새 빠졌나 모르겠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악할진 목소리가 인숙의 고막을 긁어댔습니다. 내일 내 생일 파티 있는 거 알지? 우리 집 정원에서 크게 할 건데 일손이 모자라네. 내가 와서 서빙 좀 해라. 내 친구들 비위도 좀 맞추고 설거지도 좀 하고. 내가 그런 거 잘하잖아. 미선아, 오기 싫으면 말고. 대신 내 남편 공장은 영영 문 닫는 줄 알아. 내 파티에 와서 내 기분 좀 맞춰주면 내가 남편한테 납품 다시 받아주라고 얘기는 해볼게. 어때? 할래 말래? 은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푹 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어. 갈게. 몇 시까지 가면 돼? 전화가 끊기자마자 인숙은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아가, 너 미쳤냐? 거길 어디라고 가?
그년이 너를 사람 취급이나 할 것 같으냐? 가지 마라. 굶어 죽으면 죽었지. 그따위 수모는 당하는 거 아니다. 인숙이 은지의 바지를 붙잡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슬프던지 인숙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괜찮아요. 그냥 가서 음식 좀 나르고 오면 돼요. 그게 뭐 어렵다고요? 안 된다. 내 눈에 흙 들어가도 그 꼴은 못 본다. 어머니, 은지가 인숙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이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어요. 공장 문 닫으면 직원들 월급은 어쩌고 빚은 어떡해요? 제가 자존심 조금 버리면 우리 식구 살 수 있어요. 저 엄마잖아요. 아내잖아요. 지옥불이라도 걸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말에 인숙은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 살리겠다는 어미의 마음, 남편 살리겠다는 아내의 마음을 어찌 꺾을 수 있겠습니까? 인숙은 은지를 꽉 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거사.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은지는 시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단정한 흰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고 나섰습니다. 영락없는 식당 종업원 차림이었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며느리의 뒷모습이 왜 그리도 작아 보이던지요. 은지가 골목 어귀를 돌아 사라지자마자 인숙은 눈물을 닦고 표정을 바꿨습니다. 김 실장, 대기하고 있나? 미리 숨겨뒀던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예, 회장님. 태양건설 장성호 자택 앞에 요원들 배치했습니다. 그래. 오늘 그 집구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실시간으로 보고해. 그리고 박 변호사한테 일러라. 내 며느리가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는 순간 태양건설 부도 처리해버리라고. 알겠습니다. 인숙은 장롱 깊숙한 곳, 낡은 이불보 속에 감춰뒀던 황금 열쇠를 꺼냈습니다. 30년 만에 여는 비밀 금고의 열쇠였습니다. 장미선아, 오늘이 내년 제삿날인 줄 알아. 내 며느리를 하녀로 부려. 내가 가서 내년이 누구 앞에서 무릎 꿇게 될지 똑똑히 보여주마. 토요일 오후 3시 강남구 삼성동 미선의 200평 단독주택 정원은 그야말로 별천지였습니다. 잔디밭 위엔 하얀 식탁보가 덮인 테이블이 쫙 깔렸고 한쪽엔 통돼지 바비큐가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번쩍거리는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과 양복, 입은 남자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웃고 떠드는 소리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 화려한 곳에 은지가 검은 바지에 흰 셔츠를 입고 들어섰습니다. 어머, 왔네. 늦게 올 줄 알았는데 제 시간에 왔네. 미선이 와인 잔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그러곤 하녀들이나 입을 법한 하얀 레이스 앞치마를 은지에게 툭 던졌습니다. 자, 이거 매. 오늘 내가 할 일은 손님들 빈잔 채우고 바닥에 떨어진 거 줍고 화장실 청소하는 거야. 알았지? 실수하면 내 남편 공장. 알지? 은지는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받아 허리에 묶었습니다. 네, 알겠어. 시키는 대로 할게. 파티가 시작되자 은지는 그야말로 발바닥에 불이 나게 뛰어다녔습니다. 무거운 접시를 나르고 취한 손님들이 쏟은 술을 무릎 꿇고 닦아냈습니다.
미선은 친구들을 모아놓고 은지를 손가락질하며 키득거렸습니다. 제발,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한다고 콧대 높더니 결국 남의 집 설거지나 하고 있잖아. 역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지가 음식을 서빙할 때마다 손님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실례합니다. 빈 접시 치워드리겠습니다. 은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술 취한 손님이 비틀거리며 부딪혀도 인상 한 번 쓰지 않고 괜찮으십니까? 옷에 묻지 않으셨어요? 하며 정중하게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그 모습이 천박하게 깔깔거리는 미선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급기야 미선 남편의 사업 파트너라는 60대 노신사가 은지를 유심히 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저분은 어디서 오신 분이요? 행동거지가 아주 품위가 있구만. 사모님보다 더 사모님 같아. 그 말을 들은 미선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망신을 주려고 불렀는데 오히려 은지가 칭찬을 받으니 속이 뒤집어진 겁니다. 질투에 눈이 먼 미선이 씩씩거리며 은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일 바로 안 해? 미선은 은지가 들고 있던 쟁반을 툭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와장창, 접시가 깨지고 음식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어머, 이걸 다 깨면 어떡해? 너 이거 물어낼 돈은 있어? 펑, 파티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은지는 묵묵히 무릎을 꿇고 깨진 조각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은 기세등등하게 은지의 머리통을 손가락으로 쿡쿡 찔렀습니다. 죄송하다고 빌어. 납작 엎드려서 빌라고. 하지만 은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낯찍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선아, 내가 접시는 치울게. 하지만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마. 나는 일하러 온 거지. 내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야. 은지가 고개를 들어 미선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맑고 강한지 미선이 오히려 흠칫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망원경으로 모든 걸 지켜보던 인숙의 귀에 이어폰을 통해 김 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장미선이 지금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내 자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망원경으로 자세히 보니 미선의 입꼬리에 소름 끼치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기 손가락에 끼고 있던 물방울만 한 다이아 반지를 슬그머니 빼서 주머니에 감추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 전현이 설마 도둑 누명을? 인숙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미선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내 반지, 내 다이아 반지가 없어졌어.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에 파티장의 음악이 뚝 끊겼습니다. 내 3억짜리 다이아 반지가 없어. 미선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독이 잔뜩 오른 눈으로 은지를 쏘아봤습니다. 너지? 아까 내 옷에 뭐 묻었다고 닦아주는 척하면서 내가 슬쩍 했지. 내 곁에 온 사람은 너밖에 없어. 은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선아, 무슨 소리야? 난 내 근처에 간 적도 없어. 어디서 오리발이야? 당장 내놔. 내 반지 내놓으라고. 미선이 은지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흔들어댔습니다. 은지는 아니라고, 정말 아니라고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지만 이미 사람들의 눈빛은 싸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즉, 가난하면 마음이라도 곱아야지. 남편 사업 망했다더니 눈이 뒤집혔나 봐. 수군거리는 소리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선이 은지의 앞치마 주머니를 억지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몸 수색해보면 알겠지. 가만히 있어봐. 미선은 은지의 몸을 거칠게 수색하며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인숙은 망원경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미선 그년이 제 주머니에 숨겨뒀던 반지를 슬그머니 꺼내서 몸싸움하는 척하며 은지의 앞치마 주머니 속으로 쑥 집어넣는 그 찰나의 순간을 말입니다. 찾았다. 이것 봐. 이게 뭐야? 미선이 은지 주머니에서 번쩍이는 다이아 반지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헉! 은지는 숨이 턱 막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건 아니야. 난 정말 몰라. 모르긴 뭘 몰라. 내 주머니에서 나온 게 증거인데. 미선은 개선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친구랍시고 불러줬더니 주인집 물건에 손을 대는 도둑년이 여기 있어요. 은지는 바닥에 엎드려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아니에요. 전 정말 아니에요. 누가 좀 믿어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은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러운 벌레라도 피하듯 혀를 찰 뿐이었습니다. 미선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절도야. 현행범이라고. 경찰 불러. 당장 경찰 불러서 이 도둑년 콩밥 좀 먹여야겠어. 옥상에서 그 모든 꼴을 지켜보던 인숙은 무전기에 힘을 줬습니다. 그래, 장미선. 내가 기어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내가 판 그 함정에 누가 빠져 죽는지 오늘 똑똑히 보여주마. 인숙은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 실장, 작전 개시해. 놈들이 경찰을 불렀다. 우리도 경찰보다 먼저 도착해야 한다. 그분들 모시고 지금 당장 진입해. 삐용삐용삐용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 2대가 저택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경찰이야. 비켜요. 제복을 입은 경찰관 4명이 정원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즐겁던 음악 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의 비명과 웅성거림만이 가득 찼습니다. 저예요. 저 식모년이 내 다이아 반지를 훔쳤어요. 내 주머니에서 나온 거 다들 보셨죠? 미선은 경찰을 보자마자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은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경찰 2명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은지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습니다. 아니에요. 전 정말 훔치지 않았어요. 믿어주세요. 은지는 경찰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사정했지만 경찰은 차가운 표정으로 수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당신 권리는 서해 가서 얘기해요. 철컥 그 차가운 쇠붙이가 은지의 가느다란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은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미선은 그 꼴을 보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곤 은지 귀에 대고 소름 끼치는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꼴 좋다. 감방 가서 콩밥이나 실컷 먹어라. 아, 참. 내 남편 공장? 내가 지금 당장 전화해서
부도 처리하라고 할게. 너희 식구들 내일 당장 길바닥에 나앉아서 구걸이나 하게 만들어줄 테니 딱 기다려. 미선아, 제발, 우리 그 이만은. 은지가 미선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경찰이 거칠게 끌고 나가는 바람에 손이 허공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경찰차 뒷문이 열리고 은지가 막 차 안으로 밀쳐지려는 찰나였습니다. 부앙 갑자기 지축을 울리는 굉음과 함께 정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수십 대의 검은색 최고급 세단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정원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기익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차들이 멈춰섰고 차문이 일제히 열리더니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하나같이 황금색 호랑이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위압감에 경찰들도 미선도 파티를 즐기던 손님들도 모두 입을 떡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뭐야? 누구야? 미선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장 앞선 차의 뒷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낡은 몸빼 바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백발의 노부인. 손에는 30년 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평정했던 전설의 흑단 지팡이를 짚은 채 서슬퍼른 눈빛으로 미선을 노려보는 사람. 바로 박인숙이었습니다. 누구긴 누구야? 내년이 건드린 며느리의 시어머니다. 검은색 벤츠 뒷문이 열리고 인숙이 땅을 딛는 순간 파티장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막이 흘렀습니다. 인숙은 곧게 허리를 펴고 30년 동안 손에 쥐지 않았던 흑단 지팡이를 땅에 쿵 하고 내려찍었습니다. 쿵! 그 소리가 어찌나 묵직하던지 사람들의 심장까지 울리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 도착하셨습니까? 도열에 있던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인숙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그 우렁찬 목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은지를 체포하려던 경찰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수갑든 손을 허공에 멈췄고 미선은 입을 떡 벌린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뭐야? 저 할망구가 왜 저런 차를 타고?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인숙은 미선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경찰들에게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구두 소리만이 파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들이 저도 모르게 길을 비켰습니다. 인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은지 앞에 섰습니다. 아가야. 인숙의 목소리에 은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시어머니를 올려다보는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낡은 몸빼 바지 입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귀티가 흐르는 여장부가 서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머니, 정말 어머니세요? 그래, 나다. 못난 시어미 때문에 내가 고생이 많았다. 인숙은 손에 들고 있던 최고급 실크 손수건을 꺼내 며느리의 얼룩진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 더러운 수갑 치우시오. 내 며느리 손목에 생채기가 하나라도 나면 당신들 제복부터 벗겨줄 테니. 그 서슬퍼른 호통에 경찰들이 흠칫하며 물러섰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린 미선이 악을 쓰며 달려왔습니다. 웃기지 마. 옷 좀 빌려 입고 왔다고 회장님 행세야? 너 그 거지 같은 할망구 맞잖아.
경찰 아저씨, 뭐해요? 저 여자도 공범이에요. 같이 잡아 넣으라고요. 인숙은 미선을 천천히 쏘아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장미선이라고 했나? 내 눈엔 내가 아직도 방구석 늙은이로 보이느냐? 그럼, 아니야. 내 며느리가 내 다이아 훔친 도둑년인 건 변하지 않아. 인숙은 김 실장에게 손짓했습니다. 김 실장이 서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미선 앞에 툭 던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선이 보석상에서 가짜 다이아 반지를 샀던 영수증과 파티장에서 반지를 은지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찍힌 CCTV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미선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내년이 3억이라고 우기던 그 반지, 사실은 30만 원짜리 큐빅이더구나. 그리고 내가 내 손으로 며느리 주머니에 넣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인숙이 한 걸음 다가가자 미선은 히익 소리를 내며 주저앉았습니다. 내 며느리는 훔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오늘 훔칠 것이다. 내년이 가진 돈, 명예, 그리고 그 건방진 자존심까지 모조리 뺏어주마. 인숙은 다시 지팡이를 들어 미선의 코앞을 가리켰습니다. 김 실장, 전화 연결해. 태양건설 주거래 은행장, 그리고 국세청장이다. 지금 당장 이 집구석 세무조사 들어가라고 해. 김 실장이 건넨 전화기를 귀에 대자마자 인숙은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파티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여보세요? 조 행장인가? 나다, 박 회장. 아이고, 회장님. 이게 얼마만입니까? 인사는 됐고. 자네 은행에서 태양건설에 대출해준 돈 있지? 그거 지금 당장 회수해. 만기 연장 어림도 없다. 당장 내일 아침부로 전액 상환하라고 통보해. 예. 갑자기 그게 무슨. 태양건설은 우수 고객인데. 우수 고객? 내 며느리 눈에서 피눈물 뽑는 집구석이 우수 고객이야? 내 예금 싹 다 빼서 경쟁은행으로 옮겨야 정신 차리겠나?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지금 당장 실무진 소집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전화를 뚝 끊고 이번엔 국세청장에게 연결했습니다. 청장 나야. 태양건설 세무조사 내일 아침 9시 정각에 시작해.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놈 없다지만 이놈들은 먼지가 아니라 아주 구정물이 나올 게야. 내가 보증하지.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단 2통의 전화, 그리고 3분. 그 짧은 시간 동안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건설회사 하나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미선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인숙을 쳐다보며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허풍 떨지 마. 내가 무슨 은행장을 알고 국세청장을 알아? 어디서 연기야? 우리 남편 회사가 어떤 곳인데? 미선이 악을 쓰며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이미 겁에 질려 갈라져 있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바로 그때였습니다. 미선의 클러치백 안에서 요란한 벨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액정에는 남편이라는 2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미선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장미선, 너 지금 밖에서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수화기 밖으로 쩔렁쩔렁 울리는 남편의 고함 소리에 파티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귀를 막았습니다. 지금 은행에서 대출금 전액 상환하라고 독촉장이 날아왔어.
국세청에서는 내일 아침 들이닥친다고 하고 거래처들은 줄줄이 계약 끊겠다고 난리야. 너 도대체 누구를 건드린 거야? 우리 회사 끝났다고 망했단 말이야. 뭐라고? 여보, 그게 무슨. 당장 싹싹 빌어. 누구든 바지가랑이 잡고 빌라고. 안 그러면 우리 식구 내일 당장 길거리에 나앉는다. 툭!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선의 손에서 핸드폰이 힘없이 미끄러져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미선은 잔디밭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말도 안 돼. 진짜였어? 저 노인네가 진짜 회장님이라고? 파티장에 모여있던 미선의 친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들었어? 태양건설 부도난데. 저 할머니가 보통 분이 아니신가 봐. 야, 우리 여기 있다가 불똥 튀겠다. 빨리 가자. 미선을 칭송하며 아부하던 사람들이 썰물 빠지듯 하나둘씩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했던 파티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미선의 저택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하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은지 무료급식소 배고픈 이웃을 위한 따뜻한 밥상. 오전 11시 급식소 문이 열리자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들과 어려운 이웃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따뜻한 국 나왔어요. 은지가 하얀 앞치마를 두른 채 밝은 미소로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보글보글 끓인 된장찌개, 갓 구운 고등어, 싱싱한 배추김치가 차려진 밥상이 줄지어 놓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들어오는 한 여자. 낡은 점퍼에 남루한 운동화를 신은 모습,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 파리한 볼. 바로 장미선이었습니다. 은지가 국을 퍼주다가 미선을 알아보고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미선은 밥그릇을 든 채 바들바들 떨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미선의 식판에 따뜻한 고기 반찬을 더 얹어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밥은 먹고 살아야지. 미선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됐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 잘 살아. 은지가 미선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급식소 한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인숙이 지팡이를 짚고 은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 저 여자한테까지 잘해주는 거냐? 어머니, 사람은 누구나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잖아요. 저도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용서가 진짜 복수라고요. 인숙은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역시 내 며느리야. 그날 저녁, 노원구 상계동 단칸방. 밥상에는 보글보글 끓인 된장찌개와 갓 구운 조기가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하세요. 생선 가시 발랐어요. 은지가 하얀 생선살을 숟가락에 얹어 시어머니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맛있다. 인숙이 입 안가득 행복을 씹었습니다. 옆에서 남편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달에 공장 확장합니다. 이제 직원도 10명 더 뽑아요. 그래, 잘 됐다. 너희들 덕분에 이 늙은이가 행복하구나. 방 안가득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뭐라고.
권력이 뭐라고. 이 따뜻한 밥 한 끼, 웃는 가족들이 있는데 세상 어떤 보석보다 값진 행복이 바로 여기 이 단칸방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힘든 순간을 견뎌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통하고 선한 마음은 결국 보답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오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마워, 사랑해, 수고했어.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세상을 버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아프지 마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